처장님 잠깐 앞서서 뵐까요? 시간 끊어주시고요. 차장님. 네, 이진동 무사입니다. 예, 차장님. 좀 전에 민홍철 의원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비아폰 통화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12월 2일 문자 메시지 2번을 보냈는데 조선일보에 의하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라고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비아폰 통화 기록을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때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원장에게 말이죠. 이런 요구를 했을 수 있어요. 경남지부장, 국정원 경남지부장이 명태균, 남상곤 변호사에 관해서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아폰 통화 기록 반드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태효 차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차장님.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버 분야 활동 강화 지시가 내렸고 2023년 5월에 대북 심리전 사이버전 강화 조직을 재구축한 바 있죠. 안보실에. 그리고 현안 대응 TF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잘 보십시오. 제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소위 안보실 내 현황 대응 TF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대북 특수 공작단 약칭 종북 척결 TF에서 시작됩니다. 종북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걸 내걸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 진보 진영을 척결하는 데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조직 그리고 이 조직에서 많은 요원들이 해킹, 감시, 감청 업무를 최신 기술을 동원하여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노상원 씨입니다. 증인은 노상원 씨 알고 계십니까? 일면식도 없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십니까? 네. 이명박 정부 시절 대외전략비서관이셨잖아요. 증인.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노상원과 함께 청계산 인근 서판교 지역에 대북 특수공작단을 설치하려고 했죠.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국 산하 조직에다가 야당 정치인을 감시 탄압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 수집, 사이버 감시, 미행 감시, 약점 포착,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했죠. 의원님께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지금 주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안 대응 TF와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MB 정보 때부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특수공작단, 종북 척결 TF, 포청천 TF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냥 TF로 운영되고 있죠. 앞에 말씀하신 건 제가 저는 모르는 내용이고 예. 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보융합팀이 초기에 언론에 보도드린 대로 정보비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규모 3, 4명으로 이렇게 분석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인데 지금 오모 중령도 공작관에서 해제시켜서 지금 안보실로 데려왔잖아요. 그죠? 반대 말씀이신데요. 여기 와서 공작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공작 아니 그러니까 공작 해제가 됐습니다. 예, 제 질문은 뭐냐면 네네. 공작관 출신이다 이거죠. 그죠? 공작 업무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신모 자격을 가지고 중령은 있다가 와서 안 해가지고 해제가 됐습니다. 신모 중령은 그제 지난주에 이곳에 와서 본인은 정보 수사 공작 중에 어떤 특기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 그게 다 아니다. 그러면서 기획특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획특기자 방첩사에서 나온 기획특기자가 야권 탄압 이 현안 대응 TF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국정원에서는 지금 몇 명 나와 있습니까? 현재 2명이고 신모중령은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보융합팀 소속이 아닙니다. 예. 지난 2023년 6월 1일 날 국정원하고 같이 HID 가셨잖아요. 23년도 6월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때 국정원 국장하고 같이 갔죠.
그는 거기서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처장도 같이 갔죠. 그때는 현안 대응팀장이라는 이름으로 갔죠. 우리 팀원하고 원에서 담당자 1명 이렇게 저까지 6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보 융합 업무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어떻게 가십니까? 아니 차장님이 이야기하는 국정원 대북 공작국장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것은 예산 담당이기 때문에 아니 그날 하루가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네네. 기본적으로 공작국장, 공작팀이다 이러는 거고 그때 그 현안 대응 팀장도 군정 담당이죠. 3-4명이 현장 경험이 있고 분석 업무를 하지 3-4명을 가지고 공작 업무를 아니 할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HRD에 가는 분석 담당이 어디 있어요? 공작 담당이지. 그날은 근무 수당과 관련된 하루의 미팅이었고 그 이후에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이진동 차장님 네, 들어가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TF의 뿌리가 야권을 탄압하는 대북 특수공작단이 청와대에 설치된 MB 정부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종북척결 TF, 포청천 TF 이렇게 쭉 연속성을 갖고 있고 이 과정에서 노상원이 MB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단 설치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님께서 노상원 수첩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란 사건의 전모 이것이 얼마나 흉악하고 북한을 문란하고 시키려고 했던 정치 체제 전체를 반민주적이고 반공화주의적 반헌법적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차장님께 간곡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 조금 전에 뭐 속보가 떴는데요. 천안 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 공사 과정에서 지금 매몰된 사고가 있었네요. 그래서 소방청장과 소방 관련 관계자를 좀 이석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네, 오늘 소방청장한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지금 예, 지금 그러면 먼저 좀 하실랍니까? 아 그래요? 자 소방청장과 차장님, 대행국장님,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소방 동원령이 지금 발동돼 가지고요. 소방청 관계자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 늦게라도 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백혜련 의원님. 오동훈 공수처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뭔 사고 이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정리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이나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등이 기각된 경우가 있지만 그 기각 사유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없다고 기각된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란죄다 보니까 이게 많은 공범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범들 이름 속에 피의자 윤석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윤석열을 직접적 타켓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통신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통신영장이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른 피의자들 그다음에 선관위 그다음에 국회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였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죄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법인 내란죄 수개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것보다는 주변 부수 수사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각된 영장이라든지 모든 수사 기록을 다 첨부해서 검찰에 넘겼다. 네, 네.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문상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중앙군사법원에 보내는 기록에 원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장성들과 관련된 뭐 그런 건 또 없었습니까? 문상호 말고도 이제 다른 주요 피의자들 중에 저희들이 그 장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12월 6일 날 그다음에 8일 날 청구한 영장에는 박안수나 등 그 군인들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서울 중앙군사법원에 관할이 있고 서울중앙법원에는 지금 관할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구될 때는 중앙군사법원으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관할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피의자로 섞여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재판 관할과 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법조문을 명확하게 찾아봤어요. 제 공수처법 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원칙적으로 관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또 예외 조항이 있죠. 다만 뭐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수사처 검사는 형소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만을 공수처가 하고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31조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만 하지 기소를 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토지관할권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는 12월 6일 청구한 데는 다행히 이상민 피의자가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가 주소지여서 관할이 건건히 있었던 것이고 지금 범죄지가 전부 다 지금 여의도 또는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이고 그다음에 또 주소지는 또 이태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서부법원에 관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비로소 지금 서울중앙법원에 대해서 대통령 관련해서 그 관할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서울구치소에 현재지가 됨으로 해서 지금 관할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법원이 뭐 전속 관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1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이진동 차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네, 이진동 검사입니다. 그 김성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 범죄 사실에 증거 인멸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무집행방해하고 직권남용만 범죄 사실로 되어 있는 범죄 건가요? 사실 직권남용하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두 개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는 이게 국수본에서도 좀 잘 이걸 따로 범죄 사실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성훈 경호처장이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 비아폰 서버에 대한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면 그거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 인멸 행위로서 독자적인 범죄 사실이 될 수 있죠. 그 비아폰 서버를 삭제하라 부분도 법률적으로 그 만약에 그거에 대한 혐의도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걸 말하는 거 법리적으로 좀 묻는 거예요. 김성훈 경호처장이 비아폰 서버에 대한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증거 인멸 행위가 범죄 사실로 구성이 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 의원님 가정에서 하는 거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이게 법률적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수본에서도 범죄 사실에 그걸 하나 추가하세요. 증거인멸 행위로서 이건 당연히 되는 행위예요. 범죄 사실에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뿐이 아니라 그 두 개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로서의
증거 인멸 범죄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필적 감정 했는데 국수본에서 감정불능이 나왔잖아요. 근데 좀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필적이 그 수첩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감정불능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계획 검찰에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뭐 수첩을 봤는데 워낙 글씨가 그냥 날아가는 글씨가 돼 있어갖고요. 아마 그래서 아마 필적 감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 근데 건데 필적 감정 다시 한번 다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태용, 김건희 문자 관련해서 김건희하고 조태용 문자도 수사했지만 또 하나 수사의 포인트가 이번에 국회에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조태용 원장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12월 3일 계엄이 있는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엄과 관련된 그 자금 이것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12월 3일 날 예비비를 투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자, 홍 수사님 더 추가로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국회에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체포영장의 발부나 그다음에 공문서의 발급 여러 가지에서 적법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또 공수처로서는 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지금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독립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위상을 해하는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비난은 과도한 비난은 저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 네. 자, 용인 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저는 한덕수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6인과 국정원장을 좀 먼저 따로 불렀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은 없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대통령께 건의한 것은 총리가 하신 것이 맞죠? 그 문제는 제가 대통령님께서 정확히 마음속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 네, 그래서 어쨌든 알고 국무회의 있다고 하는 소집을 것은 건의하신 것은 총리가 맞으시죠?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나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그걸 건의한 통해서 것이 총리가 맞으시냐고 네, 여쭤본 겁니다. 그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네. 네. 그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마친 후에 국무위원들의 뭐 참석한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헌재에서 이제 증언하실 때 그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서에 서명 날인했다라고 인정도 하셨고요. 실제로 사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사인 정도를 남겨두려 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인이 하신 것은 제가 한 건 아니시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도 그러면 그 물론 안 자리에서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누군가 사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네, 그리고 거기에 동의 총리께서 그거를 말리거나 하지는 않으셨고요. 아니 저도 사인을 안 했으니까. 네.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때 그 강희구 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서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을 받고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으나 8일에 총리가 부속실장에게 전화해서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윤곽근 변호사의 질의 내용에서 나온 건데요. 총리께서는 헌법재판소 증인석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당시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시라고 우선 하던가요? 제가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사후 부서나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요, 비상계엄 총리님께서 비상계엄 헌법재판소에서 해제- 사후적 서명을 했다. 근데 다만 8일에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없던 일로 하자라고 다시 전화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후에 12월 6일입니다.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받은 문서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소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2장 중 어떻게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는 총리님 기억을 시간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만 부속실장이 그중에 한 장을 강 실장한테 부속실장이 서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 장을 강 실장한테 보냈고 총리님 강 실장이 총리님 그 선-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선-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면 좋겠고 아니, 나중에 선포문-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네, 답변을 선포문 주시면 겉표지에 좋겠습니다. 서명을 요청하기 대통령의 때문에 지시로 총리께서 서명을 요구받았던 것이 5일 있고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하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총리께서? 제가 아닙니다. 강 실장이 제가 준 한 장의 비상계엄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윤곽근 저는 변호사가 정확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문서가- 비상계엄 해제로부터 하루가 더 지난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한을 해서 출력해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라고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물어봤고 그러니까요. 제가 총리께서 여기에 네 기억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했고 네, 서명을 그리고 그 하셨죠. 서명을 한 거는 근데 그것이 위 문서가 하고 그 생각해서 위 문서가 제가 나중에 소지하고 철회를 하신 거고요.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한 4일에 겁니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까지의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정치인 불법 체포 시도에 대해서 항의했던 시점이면서 그러면서 정치인 불법 체포 시도에 대한 정황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엄에 지금까지 반대한다라고 하는 총리님의 말씀대로라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후 공문서 조작에 대해서도 당연히 서명 자체를 거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후에 그런 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시 제가 사인할 때 그 겉표지에는 아무런 서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서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총리께서는 서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문서가 제가 가지고 있던 문서가 맞다 하는 의미에서 서명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8일에 그리고 사후에라도 그런 거를 서명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 실장에게 위 문서의 서명 부분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을 네, 했고 8일에 서명 취소를 강 실장은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총리님, 제가 수사기관에 상세히 위원장님, 진술했고 질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설명을 해야 되죠. 하셨다고 물으시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명은 그 내역이 지금 이따가 의원님이 이따가 말씀하신 해명하십시오. 사항하고는 전혀 8일 서명 취소에 대해서 부속실장하고 통화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7일 아니면 8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시점이면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에 종근 등의 수사기관에 양심 제가- 고백이 이어지면서 계엄 관련해서 불법이고 위헌적인 정황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시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후 공문서 조작까지 가담하는 것은 부담스러우셨던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래한다고 전화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제가 판단했고요. 따라서 적절치 않다고 제가 이걸 판단하셨죠.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했고 소지하고 있던 지금까지 나머지 말씀하시는 것을 한 장의 그 들어보면 선포문은 수사기관에 세 제출했습니다. 번의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의 계획에 없던 국무회의를 열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무회의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세 번째가 계엄 선포문을 그거는 제가 아닙니다. 사후 조작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께서 서명을 하셨던 아니 것입니다. 그렇게 스토리를 그리고 만들지 이것이 마세요. 부적절하다고 취소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사후 공문서 조작의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미 총리께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번의 시간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답변할 시간을 좀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앞에서 말한 이분들. 앞에서 말한 세 번의 순간마다 총리께서 일관되게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짜 국무회의를 꾸미는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까지도 계속된 겁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에 사후 서명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심각한 내란 가담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계엄에 반대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렇게 사후 조작을 위한 서명을 했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기관에서만 진실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국회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씁쓸합니다. 40년 넘게 공직자로서 지내온 세월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과 변명에 묻히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계엄 이후부터 계엄 관련 문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아마도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말 못한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에게 숨기고 계셨던 자, 마무리해 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예, 네, 제가 좀 답변할 시간을 예. 조금만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우선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제가 사후적으로 부서를 한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받은 문서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지고 있었던 2장 중에 1장을 강 실장한테 보내주었고 강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저는 그 문서가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겉표지에는 아무런 서명도 없는 상태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사후에라도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서명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강 실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상세히 이 내용을 진술했고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비상계엄 선포문 1장도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 증인 신문에서 질문을 받은 내용은 사실은 실제하고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윤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주시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호처의 송경호관님과 김경호부장님 뒤에 나와 계신가요? 예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나와 계신가요? 네, 두 분 다 나와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질의하겠습니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편의상 경호관님 그리고 경호부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관님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경호관님 우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고요. 경호관님은 비아폰 업무 관련 실무 담당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비아폰 서버에는 통신 기록, 즉 통화 내역이 남는 게 맞죠, 경호관님? 네, 맞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여기 국정조사 청문회에 와서 비아폰 서버가 이틀치 이전 데이터는 자동 삭제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비아폰 서버에서 기록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복구는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포렌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상황은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아서 확인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틀치 이상,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치 이상의 통화 기록도 지금 비아폰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게 맞죠? 기록은 이틀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네.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까? 해당 부분은 확인해보지 않아서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경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경호부장입니다. 경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아폰 서버에서는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거짓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서버에서 복구를 하는 방법은 포렌식이 있을 건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포렌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 여부를 여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포렌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는 좋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호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일 어간에 경호처 지도부가 비아폰 기록, 즉 통화 기록과 지급 내역 같은 걸 삭제하라라는 지시를 경호관님은 들은 적이 있죠? 경호관님?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해당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니요, 예 아니요로만 경호관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지금 경호관님.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 막 뒤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제가 질의를 드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관련돼서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에 부합하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 지시를 지원본부장이 지시를 받았고 지원본부장 선에서 못하겠다라고 버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경 본부장에게 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비합본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다라는 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경호관님, 불출 대장과 불출 확인서 같은 게 존재하죠.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테스트 방, 테스트 수, 테스트 특, 테스트 예 이런 불출 내역 있는 거 맞죠?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명칭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테스트 방이라고 불출 내역, 불출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칭을 사용해서 그 아니요. 증명서를 제가 발송해- 확인하는 거는 불출 대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냐라는 겁니다. 테스트 예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런 방식으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경호처에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합본 반납한 게 12월 13일 또는 12월 12일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쓰던 비합본 번호 9400번 맞죠? 뒷번호.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하고도 일주일 넘도록 반납이 안 됐던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합본 지금 현재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봉인되어 보관 중입니다. 해당 폰에 전원을 키면 통화 기록 확인이 가능한 거 맞죠? 예 아니오로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수사기관이 이 폰을 입수하면 불법 내란 당일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간에 대체 무슨 통화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한 것도 맞죠? 경호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예. 경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서 보신 적 있죠? 부장님? 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언급이 아니 부장님이 작성한 보고서를 왜 이렇게 자신 없이 대답하십니까? 이 문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훈 등 지도부에 따라서 전체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가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관리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명시한 보고서 부장님이 라인에서 쓴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 보안상 확인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경호부장님께도 묻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에 7일 여간입니다. 경호처 지도부가 비합본 기록과 통화 기록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들은 적 있으시죠? 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항도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언급이 제한되면 좋습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김대경 지원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김대경 본부장에게 비합본 관련 기록을 삭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의원님, 그 사항은 제가 그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본부장님, 어렵습니다. 뒤에 계신 경호관과 부장이 본부장님 때문에 본부장님을 고려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네, 이 매듭은 본부장이 푸셔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에 부합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왜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만드세요? 저는 본부장님이 김성훈 차장의 그릇된 지시, 불법적 지시를 막았던 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 지시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걸 왜 여기서는 진술을 못합니까? 본부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비합본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분만 예. 있었습니까? 의원님, 저 답변이 좀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부합하는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에 부합합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지 국정조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네, 의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이 제한됩니다. 사실이잖아요. 예.
왜 사실인데도 사실을 이야기를 못합니까, 본부장님?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경호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죠? 네. 수십 년 근무하셨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관리본부장으로서. 네.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확인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 저희 골프 퍼팅용 매트는 얼마 전에 철거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저 의원님 그 저희 시설 이것도 관련돼서는 답변에 제한이 됩니까?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처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골프 퍼팅용 매트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서 불법 내란을 획책합니까?